자, 안녕하세요. 은세입니다. 오늘은 신나라님의 사연입니다. 마로라는 렉돌을 키우고 있는데 한 3살 정도 된 고양이에요. 한 6개월 전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입을 자꾸 쩝쩝거리는 증상을 보이나 봐요. 쩝쩝거리게 되게 귀엽죠, 지금 보니까는요. 주로 애교를 부릴 때나 밥 달러 갈 때 자주 쩝쩝거린다 그러는데 이게 뭔지, 이게 직업감인 증후군의 일종인지 이런 문의를 주셨어요. 일단 영상에서 제가 보니까는요, 입을 작게 일정한 리듬으로 쩝쩝거리는데 저강도의 오물거리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리고 동공방사도 정상이에요. 동공이 확 벌어진다거나 공포 반응이나 의식을 잃은 듯한 이런 증상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걸로 봐서는요, 이 쩝쩝거리 행동 와중에 직업감인 증후 같은 강박적인 행동이나 부분적인 갈짝 같은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정상 행동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애교 부릴 때, 예를 들면 밥을 달라고 할 때나 간식을 달랄 때, 무언가 요구사항일 때 주로 쩝쩝거리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셨거든요. 즉 이렇게 매번 같은 행동을 맥락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요, 발작 같은 문제가 아니고요,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냥 개체 자체의 어떤 습관적인 행동 패턴인 것 같아요. 같이 산 지 6개월 뒤부터 이런 행동이 시작됐다 그러면은요, 애착이 형성되고 나서 이런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거는요 일종의 애착 반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즉 이런 행동을 하면 밥을 주더라 하고 습관이라든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쩝쩝거려, 나 배고파, 아니 나 먹고 싶어, 쩝쩝쩝, 이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즉 의사 전달의 표현 중에 하나고, 이게 어느 정도 애착이 현재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즉 새끼 때 어미 젖발 때 보여주던 쩝쩝거리는 이런 행동이 커서도 신나라님과 애착이 되면서 애기 고양이가 엄마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애착 반응으로요. 일단 저 역시 별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입 벌림이 커지거나 초점을 못 맞추거나 동봉이 멍하고 늘어나거나 저작의 강도가 심해진다 그러면 그땐 병원 가서 진단을 다시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애교나 식사나 어떤 요구에 국한된다 그러면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로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연주님 사연으로요, 고등어 탭이 똥찬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똥찬이는 18개월 된 순놈 고양인데 중성화수를 어릴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애 장난감을 물고 와서 너무 심하게 분가분가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얼마 전부터는요, 그 장난감을 물고 와서 분가분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전형적인 분가분가, 마운팅 행동이고요. 이 마운팅 행동은요, 성적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중성화 수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고요. 놀이 행동일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할 일이 없고 무료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이런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과잉 각성시 나타날 수 있는 전이 행동, 일종의 강박증이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중성화를 했어도 순놈 중에 일정 비율에서는 이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고요. 역시 정상 행동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다면요, 안 좋은 습관이니까 교정을 해야겠죠.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심해졌다 그러는데 그때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때부터 심심해졌다든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이 있어야든가 이런 걸 한번 따져보시고 스트레스 받는 환경을 좀 없애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건요, 무료할 때, 심심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아니면 자신의 쌓인 에너지를 풀 방법이 없을 때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운팅 행동이 보통 일정 시간대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 직전에 충분하게 놀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자꾸 하면 안 좋은 습관이 들으니까 해당 장난감 없애버리세요. 그냥요, 아예 접근을 못하게 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행동을 보이면 절대 야단치거나 소리치지 마시고요, 다른 행동으로 천천히 유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간식을 준다든가 놀이로 바꿔준다든가 다른 바람직한 행동으로 천천히 변화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절대 야단치면요,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이 행동이 더 고착화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지, 언제 주로 나타나는지, 시간대는 언제인지 꼼꼼히 기록해서 이게 점점 늘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기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은 다른 행동으로 유도해 주세요. 안 좋은 습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조준나님 사연인데요, 고양이 이름이 재밌어요. 이나옹드레라는 고양인데요, 수컷, 코숏 고양인데 코숏 치고는 색깔이 너무 하얗네요. 나옹드레는요, 풀을 너무 좋아한다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풀 먹고, 추루 먹고 풀 먹고, 그냥 깡통 먹고 풀 먹고, 이게 무언가 먹으면 반드시 풀을 먹는 게 습관같이 굳어진 경우에요, 또 종종 토하기도 한다는데 이래도 괜찮은 건지.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풀을 계속 먹다가 풀을 치우면은요, 풀 있던 자리에 가서 울고 있는데요, 이거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나옹드레가 풀 먹는 거는 정상 행동에 들어갑니다. 즉 고양이의 70~80%가 정상적으로 풀을 뜯어 먹어요. 즉 많은 고양이가 일반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상 행동인데, 나옹들의 경우는 그 빈도가 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무언가 먹으면은 반사적으로 풀을 먹는 이런 행동이고요. 고양이들이 풀을 먹는 이유는요, 섭취한 털이나 소화 안 되는 음식물을 더 원활하게 배출을 하기 위해서 풀을 먹기도 하고요, 엽산 같은 어떤 비타민 보충을 해서 풀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질감 때문에 아니면 성향 때문에 먹기도 한다는 그런 설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밥 먹고 뭐 풀 먹고 추루 먹고 풀 먹고 깡통 먹고 풀 먹고 이런 행동은요, 그냥 식사 후에 입 안을 정리하고 소화를 돕기 위한 어떤 본능적인 루틴으로 굳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풀 같은 경우는요, 거칠거칠한 풀은요 위 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 토해내는 건 역시 정상이에요. 그리고 속이 안 좋으면 일부러 토해내려고 풀을 먹기도 하거든요, 고양이의 경우는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풀 먹고 토한다, 정상 행동이고 걱정할 필요 없는데, 만약에 뭐 피가 섞여 있다든가 구토가 너무너무 심하다든가 하루 3번 이상 토한다 이러면은 풀을 더 이상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풀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서 운다는 거는요, 일종의 좌절 반응 같은 거고요. 아이고 왜 오늘은 풀이 없지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어떤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를 안 일으킨다면은요, 지금처럼 마음껏 풀을 즐기게 줘도 크게 건강상의 문제는 안 일어날 겁니다. 대신 안전한 풀을 급여해 주세요. 장은빈님의 사연인데요. 1년 10개월, 거의 2살 다 돼가는 꽁치를 키우고 있는데, 문제는요, 시도 때도 없이 문다는 거예요. 무언가 요구할 때 세게 물고, 손으로 툭툭 때리다가 세게 물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거든요. 아이고 귀여워. 귀엽긴 귀여운데 좀 내가 봐도 좀 세게 무네요, 지금 보니까는요. 혹시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키우거나 오냐오냐 키워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뭐 이런 푸념을 하면서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영상을 모두 확인해 보니까는요, 뭐 귀는 시종일관 똑바로 서 있고요, 눈은 동그랗게 확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의 손을 향해 정확히 시선을 일치하고 있다가 팔로 툭툭 치면서 수완을 하고 달겨들어서도 무는 이런 행동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마치 사냥 행동하는 듯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프레데터리 플레이 어그레션, 포식 공격성이거나 부적절한 놀이 행동에 해당될 것 같아요. 즉 버릇이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키울 때 잘못했다 이건 아니고요. 어릴 때 형제나 부모하고 일찍 떨어진 애들이 이런 행동 패턴을 많이 보여요. 즉 어릴 때 엄마 젖을 빨다가 엄마를 세게 물면 엄마가 응징을 가하고, 형제들하고 놀다가 서로 놀이 행동을 벗어나서 세게 물면은 형제들끼리 서로 응징을 가거나 놀이가 끝나버리는, 이런 걸 거치면 어느 정도 강도로 물어야 되는구나, 어느 땐 중단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 배운 거죠. 일단 기존의 교정 방법은 소리를 지르거나 밀어내는 행동을 보이고 계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밀어낸다는 건 계속 같이 놀자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물겠지, 애들이. 와, 놀아주는구나 이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얘가 물기 전에 신호를 보내요. 지금 물 것 같아 하고 야옹하고 쳐다보고 관심 보이고 손으로 스치고, 이런 행동을 보이면요, 밀어내거나 하지 말라고 표현하지 말고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물거나 툭툭 건드리셔가면 자리를 이탈해 버리세요. 모든 놀이 행동이랑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손으로 놀아주거나 이런 행동은 모두 자제를 하시고, 편안하게 했을 때 쓰다듬어 주는 것 정도로만 손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꽁치와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꽁치라고 지어서 자꾸 무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자, 다음은 코숏 잭슨이 사연인데요. 한 2년 전에 사무실에 애기 고양이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얘를 입양해서 키우는 고양이인데, 얘는 아침만 되면 다용도실 문 앞에서 울면서 기다린대요. 그러면은 다용도실을 열어주면은 그 창가를 순찰하듯이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보니까 문틀에 자세를 잡고 일어서서 굉장히 센치한 자세로 밖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저한테 제보 주셨거든요. 근데 자세가 너무 귀여워서 이거는 사실 별건 아닌데, 뭐 스크래치 위에 올라가가지고 문틀에 팔을 대고 이렇게 보는 게 인생 참 뭐 이런 느낌 같아가지고 귀여워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사연에 넣었습니다. 이건 감정이라기보다는요, 뭐라 그럴까, 그냥 보니까 다용도실 문에 유리가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울이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창밖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창밖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일어나서 거울을 통해서 반사되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밖을 보는 건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호기심 때문에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불안감 때문에 누군가 다가오지 않을까, 누군가 내 행복한 영역권에 침범하지 않을까 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주변 상황을 조망할 때 고양이가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일어서 가지고 문에 붙은 거울을 통해서 밖을 보는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좀 귀엽네요, 자세가. 잭슨님아,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대현님 사연인데요. 한 달 전에 아주 조그만 고양이를 마당에서 주었나 봐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아이를 구조를 해가지고 현재 한 달째 키우고 있는데, 조금만 움직이거나 만질라 그러면 커튼 뒤에 숨어버리고, 사냥일 할 땐 좋다고 가서 사냥일을 잠깐 하는데 다시 만질라고 하면 커튼 뒤로 숨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손길에 대해서 공포 반응을 심하게 보인다고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애기가 되게 귀엽네요. 조그만 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쁘다. 이대로 겁 많은 성격으로 굳어질지 굉장히 걱정이 많아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실게요. 뭐 제 시각으로 보면은요, 만두가 이렇게 좁고 깊은 곳에 숨고 만질라 그러면 커튼 뒤로 숨어버리는 이런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람 손에 익숙한 고양이도 있지만 어미한테 받은 유전적인 성격상 아직은 사람이 무섭고 두려운 애들도 많거든요.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좋아질 겁니다. 애가 성묘가 아니고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말씀한 사회화 시기, 뭐 2달 전후가 되겠는데 요 시기가 이미 지난 건 맞지만 사회화 시기가 지났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굳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봐도요, 만두가 근처까지도 오고요, 대현님이 흔들어진 사냥물에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예요.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반응이 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모른 척 투명인간처럼 지내는 게 답이냐? 그렇진 않고요. 아직은 얘가 놀이 반응이 있으니까 천천히 스스로 다가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만지거나 않으면 공포심만 더 심해지거든요. 우선 밥이나 간식은요, 직접 주시면서 슬슬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밥과 간식을 주면서 점점 친근한 대상임을 각인시켜 주시고요. 사냥놀이도 짧게라도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계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커튼보다는요, 어떤 캣타워형 은신처나 터널형 은신처들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안전한 숨을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요, 조금 더 애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느려 보여도요, 만두는 대현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가오려고 노력 중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한번 줘보세요. 김예진님 사연부터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왕소금하고 백설기 2마리, 각각 3세, 2세의 렉돌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었대요. 그래서 하나하나 손으로 밥을 주기 시작한 게 완전히 고착화돼서 지금은 손으로 밥을 안 주면 밥을 안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는데요. 아, 애기들 진짜 이쁘네요. 정말 핸드피딩을 하고 계시네요. 하나하나 주니까 하나하나 받아 먹네요. 아, 귀여워라. 자, 우선 먼저 이 경우 확인해야 될 게 아이들의 체중을 재봐야 됩니다. 체중이 줄었다 그러면 걱정을 조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을 잘 안 먹어서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체중이 줄지 않았다면 조금 안심하셔야 됩니다. 우선 방법은요, 손하고 밥그릇의 거리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즉, 밥그릇 위에서 손으로 주는 겁니다. 밥그릇을 놓고 손으로 밥그릇에 있는 걸 집어서 이렇게 주기 시작해요. 손이 결국은 나한테 음식이 나오는 공간이 아니고 밥그릇에서도 음식이 나온다. 이거를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요, 밥그릇에 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손으로 줄 땐 일반 사료만 주다가 밥그릇에 있는 사료에는요, 토핑을 뿌린다든가 아니면 냄새가 강한 캔 국물을 좀 섞는다든가 더 맛있는 사료를 줄 때만 밥그릇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은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만 주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주든 밥그릇 주든. 밥그릇도요, 잘급식을 시키지 마시고요. 즉, 더 자주 밥그릇에 새로운 밥을 자꾸 올려줘 버릇을 하세요. 항상 밥그릇에 사료가 있으면은요, 사료에 대한 요구도가 오히려 떨어지게 돼요. 하루에 4번 정도 소량씩 자주 밥그릇에 사료를 채워주는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만약 그래도요, 전혀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요, 동물병원에 가셔서 미르타자핀 같은 식욕 촉진제를 처방받아 먹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펠리웨이나 페로몬 컬러를 채워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조금 더 좋게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전신 상태나 컨디션이나 체중은 괜찮은지 좀 궁금하네요. 김예진님, 왕소금과 백설기의 새로운 환경에 정착과 적응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최승현님의 사연인데요. 로아라는 남자 10살짜리 렉돌을 키우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좀 귀엽긴 한데 이것도 입에서 무언가를 빼려는 행동을 자꾸 보여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뭐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치아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이 건강하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뭐 구루밍하다 털이 끼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가 혹시 아픈 건 아닌지 추루를 너무 자주 줘서 그런 건 아닌가 뭐 이렇게 궁금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우선은 영상을 보니까 몇 가지가 의심되는 거는요, 첫 번째는 치아에 이상이 있어서 통증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지, 아니면은 강박증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닌지, 실제로 입안에 어떤 이물질 때문에 이런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이 저도 되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요, 첫 번째로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저빈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강박증 소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빈도가 좀 더 잦아야만 되거든요. 아마 통증이나 이빨의 이물감, 이상함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치아를 검진할 때 뿌리 부분까지 확인했는지 알고 싶어요. 뭐 치아 없어 부분 때문에 뿌리 부분이 지금 삭고 있다면은요, 충분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유치 발치 과정에서 뿌리가 남아서 그거에 이물감을 느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뿌리 부분이 썩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손상이 돼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뼈 안쪽 부분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루밍 하다가 실제로 털이 이빨과 이빨 사이에 껴서 그걸 빼려는 동작처럼 보이기도 해요. 요거는요.
아니면은 이 동작 이후에 구토를 한다 그러면요, 오심 관련 증상일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죠. 그럼 구토하기 직전에 입안을 때리는 행동을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뿌리가 남아있는 어떤 통증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물, 즉 털이 사이에 끼어 생긴 이물 문제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동작 자체는 귀여운데 다시 동물병원에 가셔가지고 치아 엑스레이를 포함한 치과 검진을 다시 좀 더 자세히 받고요, 이물이 껴있진 않은지 혐의까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HA 한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고 저희 고양이 사연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꿍이랑 솜이라는 두 마리 고양이를 키우고 있대요. 근데 굉장히 귀염뽀짝하긴 하는 애들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꿍이는 6살이고 솜이는 입양한 지 얼마 안 된 1살짜리 고양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행동은요, 이제 꿍이가 화장실만 들어가면은 솜이가 화장실 앞에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꿍이가 나면 확 덮치나 봐요. 그 다음에 우다다다 추격전을 하는 건데 이게 괜찮은 건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전형적인 놀이 행동의 패턴이고요. 이게 진짜 무서워서 덮친 이후에 도망을 가는 거라면은요, 숨거나 경직되거나 이런 공포 반응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공포 반응은 전혀 없고요. 그냥 놀이 루틴으로 받아들여서 우다다 하면서 이런 놀이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두 마리 고양이가 놀이 행동 패턴을 보이는 걸 보시면 되고요. 또 재밌는 게 이제 꿍이가요, 주인과 눈을 맞추고 나면은 갑자기 거실로 나와서 궁팡 맞을 준비, 엉덩이를 들이대고 엎드리는 이런 자세를 취한대요. 근데 이건 일종의 트리거 신호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인과 눈 맞춤을 얘는 트리거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엉덩이 맞을 준비가 됐니? 혹은 엉덩이를 지금부터 쓰다듬을게,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엉덩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가가지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과의 유대가 굉장히 좋을 때 나타나는 그런 신호 행동 같습니다. 그래서 눈 맞춤 같은 자국을 해서 엉덩이를 들이밀거나 쓰다듬으려고 머리를 대거나, 이건 굉장히 흔한 정상적인 애착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살짝 걱정되는 건 일종의 조작적 조건화라 그러는데요, 이 행동이 지나치게 강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루 두세 번,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앞으로 눈 마주칠 때마다 계속 가서 두드려 달라면 되게 사람도 피곤하고 고양이도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마주친다고 무조건 자세를 잡는다고 무조건 두드리지 마시고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꿍이랑 솜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1500편의 핵심만 골라 담았습니다. 집사들을 위한 평생 필독서, 윤쌤의 고양이 상담소. 지금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